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픈 고양이는요, 아늑하고 조용한 장소에 있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픈 고양이는 영양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집에 있을 경우에는요, 고양이와 되도록 한 방에서 생활하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픈 고양이 돌보기란 주제로 한번 오늘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물론 언젠가 여러분은 집사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픈 고양이를 집에서 돌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병원에 있다 보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병원에 돌보기도 하지만 이제 퇴원을 한 이후에 집에서 돌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아픈 정도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집에서 돌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미 마지막 단계라서 호스피스 치료 개념으로 마지막까지 주인 옆에 있다가 힘들어질 때 다시 병원에 데려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아픈 동물을 집에서 돌봐야 할 순간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물론 집에서 돌보는 것보단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더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현재 동물의 상태가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수의사의 어떤 권장에 반드시 따라야겠지만은요, 혹시라도 집에서 치료든 병원에서 치료든 어떤 선택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다수 여러분은 집에서 치료하는 거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어떤 불안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병원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하며 세심하게 돌봐줄 수 있는 집에서 어떤 돌봐주는 것이 고양이의 치료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건데요. 아픈 고양이는요, 당연히 아늑하고 조용한 장소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병원에서 퇴원시킨 거잖아요. 그죠? 몸이 불편한 고양이가 아픈 몸을 움직여서 들어가기 편하도록 화장실에 턱은 되게 낮은 걸 설치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태라 그러면요, 시간 맞춰 화장실에 넣어줘서 대변이나 소변을 다 볼 때까지 잡아주시는 것도 해주셔야 합니다. 잠자리는 건조하고 깨끗하고 푹신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해서 누운 상태에서 대소변을 봐야 할 상황이라면요, 충분하게 두꺼운 흡수성이 좋은 타월 같은 걸 깔아줘가지고요, 몸이 젖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변이 엉덩이에 달라붙어가지고 습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요, 엉덩이 주변의 털은 넓게 밀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심한 관절염이거나 노령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고양이라면요, 욕창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라텍스 방석 같은 걸 깔아주셔가지고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집이 조금이라도 춥거나 겨울 상황이라면요, 전기방석을 깔아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전기방석을 깔아주신 바로 옆에는요, 전기방석을 안 깔은 일반 매트도 하나 깔아주셔가지고 고양이가 더운 곳에 있고 싶든 아니면 약간 차가운 곳에 있고 싶든 선택할 수 있도록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자주 올라가던 곳이라면은요, 더 이상 몸이 불편해서 쉽게 오르기 힘드니까는요, 계단 같은 걸 놔주셔가지고 고양이들이 올라가고 싶을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먹이와 화장실과 물은 가급적 고양이가 많이 안 움직여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잠자리 근처로 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픈 고양이는 영양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질병으로 혹은 통증으로 식욕이 떨어진 고양이한테 몸에 어떤 질병별로 맞춰진 처방식까지 먹여야 된다 그러면은요, 처방식은 사실 맛이 없거든요. 진짜 그때부터는 전쟁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우선 처방식을 혹시라도 잘 먹으면 진짜 다행이지만요, 만약에 거부하고 안 먹는다 그러면은요, 각각 회사별로 맞는 처방식들을 모두 구입한 다음에 건사료든 흡사료든 맞는 처방식을 잘 먹는 걸 선택해서 먹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러면은 캔사료 같은 경우는 어떤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펴준다든가,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살짝 데펴준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으로 기호성을 높여서 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먹는다 그러면은요, 주사기로 천천히 입에 넣어주는 강제 급여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현재 아무리 건강한 상태의 고양이를 할지라도요, 신장 관련 처방식이나 방광염 관련 처방식은 언제든 반드시 급여할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간혹가다 먹여서 미리 그 맛에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 급여는 약간의 요령과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씩 무스 타입의 사료를요, 입에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마 집에서 관리해야만 하고 강제급여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에서 여러분께 교육을 아마 시켜주실 거예요. 강제급여 방법이나 요령이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 자세로 하셔야 안전하다, 이렇게 해야 오연성 폐렴, 즉 폐로 오인이 돼가지고 고양이가 잘못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거지도 집에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픈 고양이는 스스로 그루밍을 못합니다. 빗질을 자주자주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루밍을 해줘야 돼요. 매일 브러싱을 해주면서 욕창이 생기진 않는지, 피부병이 생기진 않았는지, 어디가 짓무르진 않았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브러싱 후에는 몸을 다시 뒤집어가지고요, 한쪽으로만 너무 누워서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셔야만 하고요. 더 이상 스크래치 패드나 스크래치 포스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발톱도 자주자주 깎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생활하는 곳 근처로 잠자리나 이런 곳을 항상 옮겨가지고 고양이를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좋고요. 또 고양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면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집에 있을 경우에는요, 고양이와 되도록 한 방에서 생활하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던, TV를 보던,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던 고양이를 옆에 두시고 가끔가다 만져주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좀 슬픈 주제, 아픈 고양이를 집에서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